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이 잠기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잠기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잠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파헤쳐보고 이걸 그냥 놔두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이 아침에 잠기는 원인 중에 상당히 큰 이유는 요 역류성 후두염, 흔히 역류성 식도염에서 후두에 염증이 생긴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떤 먹은 음식들이 위로 가면 위산이 분비돼서 이걸 음식물을 분해하고 이제 아래로 싹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 안 내려가면 위에 저류가 되죠.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머무른 상태에서 당연히 위로 안 올라와야 되는데 슬쩍 올라오면서 역류가 돼가지고 후두 쪽을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목이 아침 되면 잠기는 거죠. 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 오래되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식도 점막이 위점막 같이, 이게 원래 식도 점막과 위점막은 전혀 다릅니다. 위점막 같이 변하면서 그 변한 점막을 우리가 발해 식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발해 식도염. 그래서 위점막 같이 변한 식도 점막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식도 점막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보통 식도염의 가능성이 40에서 50배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식도염이라는 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암 중에 하나인 거죠. 식도암이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을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대략 나눌 테니까 한번 좀 잘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음식물이 오래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음식물이 오래 저류가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흔한 것이 뭐냐면 식사를 할 때 과식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위는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고 위 근육도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고, 여자분이나 근육이 좀 적거나 잘 안 움직이신 분들은 위 기능도 좀 같이 떨어지고 위 근육도 좀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데 과식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위에 오래 남아있고 그런 상태에서 누워버리면 점점 위로 역류되는, 위쪽으로 역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식사 후에 물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물을. 자, 물을 많이 드시면 위액이나 위산이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빨리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돼야 아래로 내려가는데 위에 저류가 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종종 찬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식후에 찬물을 드시는 겁니다. 위 안에 연동 운동을 하는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찬 게 닿으면 움직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동 운동이 안 일어나고 위에 오래 저류가 되기 때문에 저류가 된 음식은 그런 상태에서 뭐 누워 있거나 그러면 서서히 역류가 돼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가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상황. 근데 이제 위가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게 뭐냐면 위로 가는 신경이 특히 등에서 나옵니다. 등에. 우리가 브래지어근이 닿는 흉추 6, 7번 정도에서 위로 가는 자율신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등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이 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척추가 안 좋아진 거는 물론 자세가 안 좋거나 삐딱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척추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골반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도 아래가 틀어지기 때문에 위가 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척추의 문제도 위 기능을 떨군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배를 만져보면 배가 단단하게 굳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벽 증후군인데 복벽이 굳은 분들 이렇게 맞으면 이걸 적이라고도 얘기해요. 되게 굳어서 배꼽 주위도 굳어져 있고 위하고 명치 사이도 다 이렇게 만지면 굳어진 사람들. 그거는 이제 복벽이 이제 굳어진 건데, 복벽을 이루는 거는 복근인데 주로 이제 쭉 내려간 복직근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횡복근도 있지만 이 복직근이 굳어지면 굳어진 근육 바로 아래에 있는 장기들도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위도 잘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위의 움직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이런 위가 많이 굳은 부위를 좀 많이 푸는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위를 많이 좀 푸는 걸 치료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위하고 식도 사이에는 관문, 한마디로 경막이 있죠. 그게 횡격막이에요. 이런 관문과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뭐냐? 횡격막은 폐하고 이 아래쪽을 나눠주는데, 이 횡격막은 중간에 이렇게 수축하면서 아래로 쭉쭉 위를 눌러주는 펌핑하는 작용도 합니다. 근데 횡격막으로 가는 신경은 경추, 목에서 나오죠. 목이 안 좋아도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횡격막은 아래쪽으로 가면 깊숙이 허리 안쪽 깊숙이 있는 대요근이라는 근육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요근, 즉 골반이 틀어지면 또 대요근이 긴장되고 횡격막의 기능을 떨굽니다. 물론 복벽이 긴장돼도 복벽의 근막으로 횡격막하고 연결돼 있어 또 기능을 떨고요. 자, 이런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결국 중간에서 조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식도의 점막이 변하고, 점막이 변하면 그게 암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얘기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을 관리하는 10계명을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시고, 혹시 등이 안 좋거나 배가 너무 굳어진 분은 병원 치료를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치료하시기를 권하고, 평상시에 잘 관리도 권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